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희망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임현정입니다. 2015년 의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기관의 장을 만나서 2014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오늘 2015년은 또 어떻게 맞이를 할 건지 각오와 다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취임했던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만나볼 텐데요. 2015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얘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덧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 교육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도민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본격적인 경상남도 교육청 박종훈호의 출범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희망으로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종훈호가 이제 새롭게 출항을 알리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2014년도가 교육감께는 취임 전투로에서 새로운 한 해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을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교육계 전체로 봐도 그렇고 또 저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2014년은 크게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께서 우리 교육과 학교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선거로 반영이 되어서 제가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반년을 교육감으로서 차분히 2015년 새롭게 출범하는 그 준비 기간으로 준비를 다부지게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 기간이었던 것만큼 저희들은 충실한 2014년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6개월이 정말 길다면 길었고 또 짧다면 짧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경남도 교육감을 맡고 나서 성찰과 공감이라는 경남 교육 방향을 설정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난 6개월간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좀 낯선 교육감이었지 않습니까, 박종훈이. 우리 교육계 안에서 봤을 때는 좀 낯선 교육감이었지만 도민들이 박종훈을 선택한 데에 대해서 교육가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것을 저는 성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공감은 그렇다면 박종훈과 우리 교육가족들이 그 교집합 부분을 늘려나가는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짧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난 반년이 성찰과 공감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같이 호흡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새로운 본격적인 박종훈호 출범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했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또 경남교육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변화가 시도됐다 이렇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무상급식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이 중단되면서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죠. 현재까지도.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지 교육감께서 직접 좀 풀어주시죠. 이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저희들도 참 많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이 이미 8년 전에 전국에서도 경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해서 처음에는 작게 출발했지만 서서히 양을 넓혀갔고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합해서 이루어진 지방자치의 교육복지의 가장 좋은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또 8년을 해왔던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 그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좀 더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 또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구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몫이 어쩌면 저희들 교육청의 몫이기도 하고 또 도민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마음을 모아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지자체 예산 확보는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201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뭐 지금 현재의 여건이 계속 이어진다면 3월 달 정도에 가면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또 지금 도민들께서 학부모들께서 지난 연말에 창원에서 그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무상급식은 확대되어야 하고 도의 지원도 재개되어야 한다는 그런 그 요구를 보이신 것처럼 이런 도민들의 요구가 학부모님들의 그 의견이 이렇게 그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속에서 뭐 급식 지원이 중단되니까 이제 학부모님 부담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더 힘있게 열심히 노력해서 복구를 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밥그릇으로 벌어진 논란이다 보니까 학부모뿐만 아니고요. 도민 누구나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해 나가야 될까요?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과 함께 하는 이 노력과 함께 이 문제가 학교 급식의 그 재원 확보 방법이 지금까지처럼 어떤 그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또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는 그래서 교육청이 집행하는 이런 쪽으로 법제화를 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저는 필요한 꼭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와 함께 당장 이 문제로 해서 불편을 겪는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제가 지사님을 만나 뵙고 대화를 통해서 또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과제도 저는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남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그리고 경남도 의회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혜택 이것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에 대한 사태는요. 보다 지켜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사실 경남도 교육청이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는데요. 경남형 행복학교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전국적으로는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 있습니다. 경남형 혁신학교, 저희들은 이름을 따로 행복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마 혁신학교의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지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가르치는 교사 중심이었다면 이제 배우는 학생 중심으로 또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억지로 어른들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면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발성으로 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도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우리 교육과 우리 학교와 우리 교실이 좀 바뀌어야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명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도민들의 바람에 맞추어서 교실을 새롭게 만들고 학교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 결실이 저는 행복학교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11개의 행복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맞이학교라고 행복학교를 준비하는 이런 학교를 70개를 또 선정을 하고 이런 행복학교를 연구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동아리도 또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장 뭐 올해부터 우리 학교와 교실이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도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형 혁신학교보다는 행복학교가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행복맞이학교에 대한 경쟁률도 꽤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학교만 해도 10개 정도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80학교가 넘게 신청을 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뭐 거의 그 8대1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행복맞이학교도 70개를 뽑겠다고 했는데 300개 가까운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가 다 합해서 950개 정도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학부모님들과 도민들의 그 어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몸은 고생이 돼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이렇게 애를 써서 그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 정말 좋습니다. 가장 큰 인기 비결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지난번 통영에서 자유학기제 시범교육청이었습니다. 통영교육청이 거기에 가서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자유학기제라는 게 내용을 보면 우리 행복학교와 유사한 방법으로 교실 수업 방법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학생들이야 당연히 좋아라 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님들은 좀 힘드시지요라고 제가 여쭈었더니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어떤 죽어 있는 듯한 그런 교실이 아이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선생님은 좀 더 힘들게 수업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지만 그 죽어 있는 교실이 활기찬 교실로 바뀌어 나가는 것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네, 덩달아서 그 행복을 함께 느끼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학교가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교육감께 제시했던 4개의 역점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경남형 행복학교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를 가도 선생님들은 또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정하는 데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 뜻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담교사가 상담하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상담 실적을 챙기고 행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서 상담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의 교실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보살피는 데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저는 그러기 위해서 도교육청도 인원을 대폭 줄입니다. 대폭 줄이는 그 인원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가고 또 연구정보원으로 가서 연구정보원에 가서는 선생님들 가르치는 수업 방법 이런 좋은 방법을 개발하고 또 교육지원청으로 가신 분들은 지금까지 교육청이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었다면 이제는 학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래서 학교를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어떤 체제를 개편하는 그런 작업, 그것도 결국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체제 개편과 함께 또 몇 가지 올해 역점을 두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올해 시작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올해 또 잘 준비해서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하나씩 제가 챙기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새로운 변화까지 좀 시도를 해 보시겠네요. 근데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좀 터울어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도내 전반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참 많이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만 아마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불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그렇게 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항상 여유롭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이제 다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학부모님들은 안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은 학력 향상인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학교가 가장 하면 인성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별 학부모님들은 그러나 또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인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긴 하지만 누구도 다 가지고 있는 이중성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 공부도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실 수업 방법을 바꿔서 수업 자체가 즐거우면 저는 행복한 학교도 되고 성적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그런 쪽인데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의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그런 점도 물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좀 새롭게 변화하는 시책이 있다면 조금 더 좀 알려주시죠. 이것은 이제 올해 당장 그렇게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올 1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시행할 이야기가 2개쯤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등학생들이 이 수련 시설에서 그 수련을 받았는데 2016년부터는 중학생으로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뭐 걷기 훈련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성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바꾸는 그 작업을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고, 또 학생들의 평가 방법, 이건 상당히 그 충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도 저희들은 아주 그 치밀하게 하겠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지필고사를 없애는, 네. 예, 그리고 중등학교도 객관식 문제를 없애는, 그래서 그 논술형, 서술형 평가로 가고, 초등학생은 수행평가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몇 등이냐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평가는 우리 아이가 3월 달에는 어떻게 출발해서 7월 달에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쪽으로 평가 방법도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준비가 치밀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을 준비해서 2016년에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입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2014년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이렇게 들어오시고 난 후에 변화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2016년까지도 계속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또 미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좀 자라나고 어떻게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잘 개발하는지 잘 살펴봐주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덕담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아이들은 어른에 의해서 키워지고 가꾸어지고 길러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스스로 자발성에 의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여건을 우리 학교가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접 하게 하고 선생님은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매김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역량을 길러나가는, 지식을 몇 개 더 가지고 뭐 정보를 몇 개 더 취하고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내일 모레 되면 소용없는 지식과 정보가 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식과 정보를 판매하는 이런 어떤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선생님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나가 아니고 내 스스로를 내가 운전해가는 주도적인 어떤 자기주도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좀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임 후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되돌아볼 시간보다 앞으로 가야 될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무상급식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육계에 필요한 리더십은
야전 사령관의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 리더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서 다양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를 올곧게 집행하는 것이 교육계에서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민주적 리더십, 사회적 합의에 의한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스스로를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봤을 때 조금 더디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류의 가능성이 낮고 또는 그 민주적인 그런 의사를 모아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한 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교육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차근차근 분명하게 이렇게 한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도민들께서 기대하고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까지 활동까지 좀 기대를 해보고요. 2015 희망 인터뷰 오늘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